안녕하세요, 여러분. 습관은 인간의 성향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익숙하게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습관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특히 돈과 관련된 나쁜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때로는 노년에 큰 후회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들이 노후를 망치고 가난으로 이끄는 걸까요? 오늘은 늙어서 거지 되기 딱 좋은 6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그냥 묶어두는 습관입니다. 노후의 자산 형태는 현금 흐름, 즉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와 실거주집을 투자 자산으로 착각합니다. 은행에 넣어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과 차는 절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구매 순간부터 가치가 하락하는 감가상각 자산인데다 돈을 계속 빼앗는 소비품입니다. 또 집은 살면서 매달 지출이 따르는 부채입니다. 시세가 오르고 나중에 되팔 때는 자산이 되지만 실거주 집은 사실상 대출이자 유지보수비, 세금 같은 비용이 발생하는 실질적 지출 항목입니다. 즉, 살기 위해 보유한 집만으로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전 재산을 집에 묶어두면 매달 비용이 나가고 무엇보다 투자할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만 부자가 됩니다. 적금만 아무렇게나 넣고 나중에 생각하자고 시간을 흘려보내면 3년, 5년이 훌쩍 지나가죠. 1년 수익률이 3%일 때와 10%일 때 그 차이가 바로 노후의 경제적 격차를 결정합니다. 결국 가장 소중한 자산은 시간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시간 낭비를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시간을 활용하면 미래의 큰 자산으로 돌아오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돈 공부가 처음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문 기사 한 편, 경제 유튜브 영상 하나, 책 한 장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당장 써버려도 되는 소액이라도 투자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에 의한 소비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쇼핑이나 배달 앱을 켭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으니까 이건 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하지만 이런 감정에 휘둘린 소비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분이 좋아서 지금 할인하니까, 남들도 다 사니까, SNS에 올릴 예쁜 사진을 위해서 이런 즉흥적인 이유로 돈을 쓰면 안 됩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습관은 평생을 따라옵니다. 감정을 이런 식으로 푸는 습관은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서 마치 중독처럼 반복하는 소비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 신호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소비 대신 산책하거나 독서하거나 대화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테고요. 처음부터 고쳐지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소비의 기록을 남기도록 해보세요. 언제 어떤 감정일 때 돈을 썼는지를 인식하는 순간 비로소 통제력이 생깁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물어보세요. 이거 진짜 나에게 필요한가? 아니면 지금 내 감정이 원하는가? 세 번째는 자동이체와 사소한 지출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입니다. 이 정도야 뭐 하고 넘기는 점심 외식, 커피 한 잔, 택시비, 계절 옷, 배달비 이런 작은 돈들은 써도 안 써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바로 그 사소한 돈들이 모여서 한 달 예산을 갉아먹습니다. 거기에 더해 정기 배송, 운동 멤버십, 디지털 구독, 앱 자동 결제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자동 이체까지 더해지면 돈이 빠져나가도 체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낭비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죠.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요금이 꾸준히 빠져나가는 경우 많지 않으신가요? 그게 바로 구독 경제의 함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소액무시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부자들은 이런 소비를 절대 사소한 지출로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새어나가는 돈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자산의 도둑이라는 걸 알기 때문인데요. 누군가는 사는 재미도 있어야지 너무 아끼면 불행하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와 편의는 다릅니다. 돈이 새는 구멍은 언제나 사소한 데서 시작돼요.
한 달에 한 번 자동이체 내역을 점검하고 필요 없는 구독을 과감히 끊는다거나 소비 내역을 적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네 번째는 사람을 만나면 꼭 돈을 쓰면서 관계를 유지하려는 습관입니다. 혼자 있지 못하고 늘 밖에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려 하고 심지어 사람을 만나면 꼭 뭔가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만남을 돈으로만 표현하려는 사람은 결국 만날 때마다 지갑은 점점 가벼워지고 정작 돈이 없거나 여유가 없을 때는 사람들에게 쉽게 외면당하고 마음이 공허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습관은 진짜 관계나 깊은 교감보다 지출과 소비가 먼저인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좋은 관계를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는 그 무의식적인 생각이에요. 가끔은 커피 한 잔 없이도 그저 마음을 나누는 대화만으로도 훨씬 깊고 오래가는 만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는 건강 관리를 미루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은퇴 준비를 할 때 오로지 자금 마련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건강은 노후 자산 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자형 자산입니다. 지금 꾸준히 관리하면 복리처럼 건강이 쌓이지만 방치하면 복리로 병이 쌓이게 됩니다. 바른 자세나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 같은 작은 습관만 꾸준히 실천해도 미래 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면 노후의 병원비도 문제지만 치료하느라 일도 못하게 되잖아요. 즉, 건강관리는 돈을 버는 가장 쉬운 재테크인 거죠. 그러니 운동을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루 일정 중 필수 루틴으로 만드세요. 그 밖에도 자녀에게 끊임없이 지원하는 습관 등이 있겠는데요. 한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43%로 이는 OECD 평균 13%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 단순히 돈을 못 벌어서 생긴 걸까요? 사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건 돈을 많이 못 벌어서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 즉 습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진짜 현명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살 수 있는 삶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지출 내역을 점검해 보세요. 자동이체 항목을 줄이고 오늘 커피 한 잔 값을 저축으로 돌리는 것부터 실천하면 어떨까요?